안녕하세요. 저는 IT와 유튜브를 강의하는 이성원 집사입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이번 선교사님들을 위한 유튜브 강의는 왕초보를 대상으로 강의했습니다. 영상 편집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선교사님, 또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선교사님께서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를 관리하는 것까지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제가 성경 아닌 구절에 은혜 받은 구절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롭지 않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렵죠. 하지만 한 번, 두 번, 아니면 10번 이상 반복하시다 보면 익숙해지면 영상 편집 유튜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쉽게 강의할 예정이니까 이 영상만 보지 마시고 꼭 실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그것을 편집하고 그리고 영상을 올리고 공유하는 것까지 한 영상이라도 꼭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유튜브 기획하기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거는 유튜브라는 우주에 내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 하는 것은 PD가 예능 프로그램 런칭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다 PD고 기획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채널 잘 꾸밀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것이 기획입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어떤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만드실 예정인가요? 한번 제가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설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현지 사역 소개, 현지 사역지들을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분들을 위해서 선교 보고를 이제 편지가 아니라 영상으로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나눠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강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큐티하는 거 나눠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은혜 받았던 또 간증거리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고 꼭 선교사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인터뷰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사 이야기, 요즘 한국에서는 변호사 이야기, 또 의사 이야기, 자신의 직업을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의 그 애환들이 있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모르는 그런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친한 선교사님들과 같이 유튜브를 제작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외국어를 강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울리치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현지에 필요한 그런 외국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정리해서 영상 올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꼭 이런 사역적인 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들, 좋아하는 것들을 올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성경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악기를 잘 다루시는 게 있나요? 그러면 그런 것들 유튜브에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리 잘 하시나요? 현지 언어로 한국 음식을 만드는 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는 한국 음식을 굉장히 궁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운동하는 법도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책을 좋아하시는 선교사님 계신가요? 신앙서적도 좋고요. 읽었던 것 중에 또 나누고 싶은, 또 요약하고 싶은 또 책들이 있다면, 아니면 소개해주고 싶은 채널이 있다면 그렇게 책 리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북튜브라고 하거든요. 북튜브가 책을 소개해주는 유튜브인데 그 채널도 되게 많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먼저 명확한 주제를 정한다. 두 번째는 그럼 주제를 정했다면 기획 의도를 적어보는 겁니다. 한 두세 줄 정도요. 한번 예능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 혼자 산다라는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능 채널에 보면 항상 그 사이트에 프로그램 소개라는 란이 있거든요. 프로그램 소개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항상 프로그램 소개 안에 기획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나 혼자 산다 기획 의도는
이제 1인 가구가 대세. 연예계 역시 3분의 1도 1인 가구래죠. 그래서 싱글 라이프에 대한 진솔한 모습, 지혜로운 삶의 노하우,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철학들, 이것들 나누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나 혼자 산다의 기획 의도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 유튜브 채널 만들 때 선교사님들 채널은 어떤 기획 의도가 있나요? 기독교 미디어 로고스 TV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 들어가면 정보를 클릭하면 여기에 기획 의도가 나와 있죠. 영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쉬운 신학의 대중화, 신앙과 신학 조화, 선하고 다양한 영상 성경 공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추구, 선한 공동체 양성, 이것이 기획 의도인 거죠. 또 잘 믿고 잘 사는 법 채널 같은 경우는 CBS가 만든 삶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진지한 의미까지 신앙에 관한 궁금증을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 신학자에게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이것이 잘잘법의 기획 의도인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주제를 정한 다음에 기획 의도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유튜브를 어떤 채널 운영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시죠? 그러면 먼저는 유튜브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좋아하는 유튜버 분석을 먼저 해보세요. 꼭 기독교 콘텐츠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악기를 좋아하면 악기 채널, 운동을 좋아하는 채널, 취미 유튜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고요. 하여튼 다양한 채널들을 보시면서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잘잘법 채널입니다. 기독교 채널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동영상을 클릭해 보세요. 동영상 클릭하면 최신 순으로 나와 있죠.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정렬 기준이 있습니다. 정렬 기준에 인기 동영상을 클릭하면 가장 조회수 많은 순으로 나열됩니다. 이럴 때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서 왜 이 영상이 사람들의 선택을 많이 받았는지, 조회수를 많이 받았는지 한번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 채널의 제목은 어떻게 썼는지, 여기가 또 설명이거든요. 설명은 또 어떻게 썼는지,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그는 또 어떻게 썼는지.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데 자꾸 보다 보면 유튜브가 좋아하는,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이 이런 거구나 감이 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첫 이미지를 썸네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표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 채널 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5개에서 10개 채널을 보시고 가장 조회수 많은 영상들을 계속 보시다 보면 유튜브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알 수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요. 느낀 점을 한번 써보시고 거기에 제목과 설명과 태그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시고요. 업로드 시간이 몇 시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직장인들 대상이면 오전 8시나 퇴근 후 7시에 올리고요. 키즈 컨텐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스마트폰을 열어볼 시간 3, 4시에 올리고요. 주부들 대상 같은 경우는 오전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소파에 앉을 한 10시 정도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몇 시에 올리는지, 그리고 업로드 주기, 일주일에 몇 개 올리는지, 아니면 주 2회 올리는지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 영상 길이가 몇 분인지, 이거는 평균 영상 길이가 8분, 14, 13, 6, 한 10분 내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10분 정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구도, 시선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카메라 렌즈 보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보는지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카메라 렌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프롬프트라든지 모니터가 있어서 그 화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막 스타일은 어떤지, 이런 것들, 하얀 글씨구나, 어떤 폰트를 썼구나, 이럴 땐 이런 컬러를 썼구나,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 또 오른쪽에 로고는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배경음악은 어떤지, 효과음은 어떤 건 썼는지,
그리고 전환 효과는 뭐냐면 A 영상과 B 영상 사이에 전환할 때 그 효과를 얘기하는데 어떤 거 썼는지 그것까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거는 안 써도 되고요. 한번 써보시면 참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여러 영상이고요. 이번에는 내가 정한 주제와 동일 컨텐츠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저는 IT를 오래 강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IT 중에서 엑셀을 그렇게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엑셀 강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 엑셀 강의를 검색해 봤거든요. 근데 저보다 네임밸류 높은 강사들이 강의했었는데 영상 길이가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강사 얼굴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강의를 짧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의할 때마다 내 얼굴이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제작한 것이 3분 엑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분 성경 인물 뭐 이런 것들도 괜찮겠죠? 그리고 채널명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성원 선교사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지만 꼭 이름이 아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유튜브 채널명은 여자 회계사세요. 근데 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거든요. 근데 얼굴도 너무 이쁘세요. 그래서 채널명이 절세미녀예요. 얼굴 절세가 아니라 세금 절세인 거죠. 그러면 세무에 관련된 영상들은 사람들이 매번 찾아볼까요? 그렇지 않겠죠. 언제 찾아볼까요? 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종합소득 신고할 때 그때 어떤 게 생각나나요? 절세 미녀가 생각나겠죠. 그때 유튜브에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채널명은 먼저 선교사님들이 만들 이 영상을 누가 볼 것인지 타겟 시청자를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영상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거든요. 볼만한 사람들을 정하시는 거죠. 그것이 한국에 있는 성도님인지 아니면 현지에 있는 청년들인지 현지의 비크리스천인지 아니면 크리스천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해보시고 연령대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니즈를 파악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영상들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여러분들만의 그런 차별화 영상들이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따라하기를 하셔야죠. 처음에는 따라하다가 점점점 계속 만들다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만의 영상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또 잘하는 어떤 전문성이 있나요? 좀 쉽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기도하는 은사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을 또 영상에 녹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영상을 만들면 사람들이 어떤 단어로 검색할까?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선교사 이야기를 찾을까? 아니면 로마서 쉽게 읽기 뭐 이렇게 쓸까? 그런 단어들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가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영상 편집이요? 그거는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꾸준히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역에 되게 바쁘겠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올리시면 참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리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영상을 올릴지 그 컨텐츠가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간 있을 때 나는 영상 올릴 때 목차를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상은 이 영상 올리겠습니다. 소개 영상. 두 번째는 사역 소개. 세 번째는 현지인과의 만남. 네 번째는 브이로그. 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셔서 가제목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올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유튜브를 시작하셨다면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유튜브 기획하기였습니다.